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연방정부가 해외 자산보고 신고 양식을 대폭 강화하면서 관련 조세 규정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선진 각국은 세금 확보를 위해 자국민들의 해외 재산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 예금의 자동 통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벌금형 세금을 우려한 한인들의 시민권과 영주권 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멀지 않아 이런 시스템을 채용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지난 3월 21일 연방정부는 해외 자산보고 신고 양식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2013년 세금 보고 기간인 내년 2014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각 선진 국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세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외 자산에 대한 세원 확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캐나다 해외 자산 신고는 미국과 한국보다도 한층 더 강화된 형태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이미 10년 전부터 해외 자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보고 형태는 기존 보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외 자산 보고 양식에는 해외 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금의 경우 예치 은행명,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이름, 받을 채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비거주자 신탁 지분의 경우에는 신탁의 이름,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소, 기타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 가치도 취득 당시 가치를 표시하는 것은 같지만 매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양도 차익이나 손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과거 해외 자산 소재지로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륙별로 표기만 하면 되었지만 새 양식에서는 소재지 국가를 코드로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외 자산 신고가 강화되자 교민 사회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코키틀란 거주 교민은 밴쿠버는 다른 지역보다 한국이나 미국의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교민의 숫자가 많다며 세금 보고를 할 때도 그동안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의 김준영 회계사는 내년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교민 사회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해외 자산 신고를 잘한 교민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 자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교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재 회계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자산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역시 캐나다 정부가 해외 자산에 대한 세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내년부터 해외 자산 신고를 할 때 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양식은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인 내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한인사회에 한국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노래방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업소까지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주장에 걱정 반 푸념 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해 민감해진 캐나다에도 이들이 저작권료를 받으러 올지 아직 모르지만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을 접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고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나서겠다는 엘로임 EPF 측에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일단 발표 내용을 확인한 다음 대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방 등의 관계자들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사에 보도된 업체가 합법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징수 액수도 적정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서너 개 업체만 잘 되고 나머지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여서 저작권료 납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한인 업주들은 업소의 K-POP 등 한국 노래를 틀어주면 고객들이 좋아하고 한류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데 소형 업소에까지 한국 가요를 틀었다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영세한 업소까지 징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업주들은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대행업체 측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세한 내용을 밝혀 불필요한 우려나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에 캐나다 정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실시될 총선 전에 달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최근 연방 자유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하퍼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다음 총선에는 재정 적자 회복을 주요 이슈로 삼을 예정 같습니다. 연방 재무장관인 짐 플레어티 장관이 12일 캐나다는 2014년 15년 회계연도에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 연방 총선이 실시되는 2015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제백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플레어티 장관은 2014년도 15년도 회계연도 적자폭은 55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16년 회계연도엔 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균형 예산과 흑자 예산은 고용보험 지급액과 각 부처 지출을 동결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제네럴 모터스 구조조정 당시 지원 대가로 확보한 보통주 3,000개를 매각했으며 비슈즈 느들리 터미널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의 올해 적자폭은 당초 예상치 189억 달러에서 179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마약 사용과 부도덕한 행위로 시장 퇴임 압력을 받고 있는 로퍼드 토론토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 76%가 포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행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고 합니다. 라포드 토론토 시장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코카인 흡입 사실을 인정한 포드 시장에 대해 토론토 주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 레이드사가 방송사들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토론토 시민 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포드 시장이 현 상태에서 시장 업무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6%는 포드 시장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 시장직에서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41%로 조사됐고 일단 직무에서 물러나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복귀를 제안하는 답변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포드 시장이 자녀 임기 내 시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4%만이 찬성하면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포드 시장이 현재 상태에서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한국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를 방해하는 시위가 충돌하면서 해외 한인사회까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15일 뉴욕 시국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6차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 규탄 시위는 집결 장소인 타임스퀘어에 대기 중이던 군복 차림 노인들과 빨간 점퍼 차림 중년 여성 등 20여 명이 시위 반대를 외치면서 몰려들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규탄 시위대에 참여한 한인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를 방해하는 시위가 충돌했습니다.
15일 맨하튼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한인들의 시위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같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민주주의 파괴 주범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 아웃을 외치면 다른 한쪽에선 종북 세력 물러가라, 박근혜 만세를 외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뉴욕 시국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6차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 규탄 시위는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LA와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시카고에서 온 한인들과 현지 유학생들 15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집결 장소인 타임스스퀘어 모병수 앞에 대기하던 군복 차림의 노인들과 빨간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 등 20여 명이 시위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물리적인 방해로 브로드웨이 일대를 행진하고 한인타운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일부가 화단에 넘어지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대응을 하는 대신 뉴욕 경찰의 보호 아래 촛불을 든 채 평화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외국인들도 시위에 동참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방해 시위대는 이들을 쫓아갔지만 경찰의 제지로 격리됐으며 이따금 산발적으로 접근해 통진당은 해체하라, 김정은은 살인마다 등의 구호를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뉴욕 시국회의는 지난 대선이 국정원뿐만이 아닌 국방부, 안행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망라되어 부정선거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난주 파리 시위에 대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폭언 파문이 터져 더욱 많은 동포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규탄 대회는 한인 언론은 물론 더 밀리턴트 등 미국 언론도 취재했고 시위 과정이 트위터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소니의 신형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판매 개시 24시간 만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앤드류 하우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최고 경영자는 17일 성명을 통해 PS4가 북미 지역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유럽과 남미에서도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S4의 미국 가격은 $399입니다. 소니의 신형 플레이스테이션의 올해 전세계 판매 목표는 300만 대로 소니의 소비자 가전 사업의 회생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15일 출시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기존 구매층 덕분에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1은 이번 주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09회 산타클로스 퍼레이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7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몰렸습니다. 지난주 16일 밴쿠버에서는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카약을 타고 놀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캐나다 에너지 기업 엠브리지사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놀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 사업은 초기부터 환경 오염과 원주민 거주지역 파괴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최근 BC주와 엘버타주가 이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던 탈북자 15명이 경유지였던 중국 쿵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지난 15일 쿤밍에서 동남아의 다른 국가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안내하던 중국 조선족 2명도 공안에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번 탈북자 15명의 중국 공안 검거는 최근까지 외부로 알려진 탈북자 체포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뉴욕 지역 최대의 한국어 경시대회가 16일 열렸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가 주관하고 뉴욕 한국교육원이 후원하는 제14회 영한 한영 번역대회가 16일 뉴욕의 성 바오로 정화상 한국학교와 뉴저지의 필그림 한국학교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한글학교가 추천한 초중고교생 22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학년 이하와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에서 7학년, 8학년에서 12학년 등 4개 부분으로 구분돼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정 지원을 통해 현지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뉴욕 총영사관은 지역 공립학교의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들에 대한 현지 실사를 가졌다며 다음 주 중 학교별 재정 지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내 공립학교의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한국교육원은 지난달 23일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걸쳐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LA중앙일보는 16일 강경 젓갈 축제와 함께 제7회 사랑 나누기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해피빌리지가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16일, 17일 이틀간 LA 한인타운 월쇼와 호바트 공원에서 펼쳐진 나눔 장터엔 총 80개의 부스가 차려졌고 약 3,000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품바와 엿장수 공연으로 한껏 흥을 돋군 바자는 16일 오전 미국 중앙일보 고계영 사장의 인사말과 한인 및 주요 단체 인사들의 축사에 이은 테이프 커팅으로 공식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가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수소 연료 상용차를 시판합니다. LA 중앙일보는 17일 LA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연료 전지차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대의 수소차 상용화 일정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대는 오는 20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하는 LA 오토쇼에서 수소 구동차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수소 차량으로는 SUV인 투싼이 될 예정입니다. 전기 생산을 위해 수소를 사용하고 연료전지를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원리인 수소 연료 전지차는 전기차와 같이 조용하면서도 가솔린 차량과 같이 재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생산 비용은 가솔린차나 전기차보다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관건은 충분한 수소 충전소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요타는 20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하는 2013 도쿄 모터쇼에서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차 FCV 콘셉트를 선보인 후 내후년부터는 딜러 쇼룸에 전시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인 무공해 자동차 시대를 대표하는 자동차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는 미국 국세청의 해외 계좌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납한 한인은 30명으로 1분기 20명, 2분기 25명에서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이 같은 국적 포기 증가는 내년 7월에 발효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제도 FACTA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제도는 해외 금융 계좌에 $50,000 이상을 예치해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0,000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주 한인 회계사들은 그동안 계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주로 살지 않을 경우 거주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도 국적 포기 사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 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시카고 중앙일보는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곳곳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7일 미국 기상대와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토네이도로 변해 일리노이주 곳곳에 출몰했다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165마일가량 떨어진 테이즈웰 카운티 내 워싱턴시에서 1명이 사망하고
세인트루이스 타운에서도 2명의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할 당시 100여 년이 더 된 농가에 있던 80세의 조셉 호이 씨가 농가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셉의 동생 78세 프란세스 씨 또한 조셉이 사망하기 40분 전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시에서 남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피킨시 일부 건물 또한 파손됐으며, 피오리아 소재 인근 병원에는 부상자 37명이 후송됐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중앙일보는 젊은 한인 리더 150여 명이 모인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밤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교육, 언론, 경제, 법조,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애틀란타 한인 150여 명은 15일 둘루스에서 열린 2013 미 동남부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밤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샘윤 한인 대표자 회의 대표, 김유미 애틀란타 발레단원, 김소양 한미 장학재단 애틀란타 지회장, 제니퍼 퍼로 그레이슨텍 부교장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한인들이 연사로 나서 직업 현장에서 느낀 경험담과 충고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 맹구노 전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 지부장, 도브 윌커 재미 유태인 협회 애틀란타 지부장도 미국 내 소수민족으로서의 고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달라스 중앙일보는 제33대 달라스 한인회 정 부회장 선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달라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33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단독 출마한 안영호 회장 후보가 재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회장인 안영호 후보는 10일 마감된 입 후보자 등록 결과 단독으로 회장 등록을 마쳐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무투표 당선된 것입니다. 달라스 한인회 안영호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한인 문화회관 건립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마의 변을 대신했었습니다. 한편 부회장에는 달라스 한인 경제인 협회장을 역임한 김영복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중앙일보는 미 서부 지역 검도 챔피언십 대회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제3회 미 서부 지역 검도 챔피언십 대회가 샌디에이고 카멜밸리 오션에어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유타를 포함한 미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검도 공인 시합으로 각 지역에서 참가한 250여 명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샌디에이고 서광 검도관은 출전 선수 50여 명이 거의 모든 디비전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며 최종 우승했습니다. 특히 작년부에 출전한 3.1교회 손찬식 담임 목사는 그동안 꾸준히 연마해온 실력으로 당당히 준우승에 올라 어린 선수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